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거 종합적인 확진자 정리하기 전에요. 아까 본부장께서 예방 접종에 대한 강조를 꽤 길게 해주셔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이 나왔긴 했는데 우리 박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그 부분이 왜 꽤 긴 시간을 두고 강조를 하신 건지 그 대목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폐렴 예방 접종을 제대로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주 증상이 사실은 폐렴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감별 진단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미리 막고 그리고 이런 폐렴에 걸렸을 때에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고 또 그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3월이 우리나라는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은 시기고요. 그리고 하루에 이 기온차가 큰 시기에 뇌혈관 질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고령자에 대한 폐렴 예방 접종은 좀 더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홍역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한 것들이 있죠.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행할 시기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거리를 또 우리가 두는 기간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예방 접종을 하는 비율도 좀 떨어졌다는 설명이 있었으니까 코로나19와는 별도로 기존에 있던 원래 주기적으로 하는 예방 접종은 빠지지 말고 다 해달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었다. 네, 지금 이 시기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도 같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전 예약 등 안전한 예방 접종 안내서를 마련해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또 방역당국이 마련해서 배포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이 기간 동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나 아이들 예방접종이나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빼놓고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잊지 말고 꼭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긴 시간 들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좀 짚어봤고요. 추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감소 추세 뚜렷한데요. 두 자릿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들의 상황을 추이를 쭉 보셨을 텐데 박 교수께서 지금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10명 내외의 그런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세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유입 인자가 굉장히 큰 요소였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달해 있는 거고 이제 단지 하나는 총선 이후에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산발적으로 아직도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오늘 이제 생활방역 수칙을 공개를 했는데요. 골자는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프면 3, 4일 좀 관찰한다 하는 거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일정 거리를 좀 유지하는 거, 손 씻기 등등 이외에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기의 중요성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환기를 하루에 2번 정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눈이나 코나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것이 이제 개인의 방역 수칙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집단에서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방역을 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고 그 지침을 매일매일 준수하고 발열 체크를 하면서 함께 이 시기를 좀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방역 수칙이 잘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방침들을 잘 지켜주지 않으신다든지 혹여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이라는 표현이 이제 달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느슨한 거리두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황금 연휴 앞두고 있어서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좀 많이 외출이 잦아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실제로 재주행 티켓이 많이 팔린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생활형 어떤 방역 수칙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멀리 가지 마시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가까이서 좀 외출을 하고 어느 정도 지금도 이제 뭐 노래방부터 해서 뭐 체육시설 이런 곳에 대한 어떤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의 너무 갑갑하지 않은 차원에서 생활을 영위하시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한국의 이번 총선의 그 투표소 관리는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예. 사실은 이제 투표소를 통한 감염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예. 그것을 좀 결과가 어떤지를 지켜보려면 이제 시간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풀 기세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작년에도 날이 좋아지고 이제 5월이 되고 했으니까 연휴에 놀러 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조금 접어주시는 게 예. 네. 비교적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겨울철에 다시 한번 이제 대유행이 올 것이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어떤 재유행 가능성은 언제든지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고 그리고 저희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밀접 접촉이 적어지면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메르스와 같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적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대유행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변하면서 조금 줄겠지만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하고 예. 겨울이 되면서 좀 더 밀접 접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특히나 집단 면역도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완전하게 이런 경계를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누차 짚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계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보는 게 맞는 거죠, 교수님? 온도와 습도와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관련은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그 상황이 된다고 외국의 반대편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예. 이거의 시작이 사실은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로 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잔존하는 거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예, 그렇군요. 그 앞서 교수님께서 그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환기가 왜 중요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그냥 공기 중에서 한 66분 정도 반감되는데 66분 걸린다 그러고요. 네. 두세 시간 정도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에어컨 있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환기를 좀 안 한다. 그럼 4, 5일 살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환기를 해주면 그게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양이 100분의 1 준다는 거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100분의 1로 떨어져도 네. 감염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기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계절이 변하면서 이렇게 내부에 있던 거에서 나오면서 예.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들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환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환기 그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 해달라는 당국의 또 당부도 있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론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큰 줄기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스미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결정이 딱히 내려지진 않았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노리고 4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 시기에 맞춰가지고 스미싱 범죄 사례들이 서울시라든지 이쪽으로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예. 뜬금없이 이제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도착을 하면서 거기 또 인터넷 주소 링크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이 부분에서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핀 번호를 입력해달라고 하는 그런 예, 주문들도 예.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결제 완료용 문자를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응하지 않고 못 본 것처럼 그냥 삭제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것이고 호기심에 뭐 클릭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스미싱에 대해서는 이제 빠른 삭제가 답이다라고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 예,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저런 문자를 받으면 의심되시면 절대 열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큰 틀에서는 일자리와 기간 산업을 지키겠다라는 측면이 가장 강조돼 보였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길게 다룰 수는 없고 좀 컴팩트하게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잠깐 들여다볼 텐데
일단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들어야 될까요? 어느 대목에 좀 집중하셨어요? 전반적으로는 고용이라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7대 기간 산업 지원에서도 이 좀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냥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하고 있느냐, 자구 노력이 있느냐, 또 이익을 공유하고 있느냐, 예, 예. 또 그 외에 뭐 주주의 배당을 챙겨주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예, 예. 이런 조건들을 달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고용 안정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은 예. 이제 현재 노조가 좀 있고 해볼 만한 사업장에서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쓰고 있지만 예.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무급휴직이나 번거사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사례도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해고 금지, 코로나 예. 기간 해고 금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금 더 과감한 방책은 언제쯤 나올지,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용을 안정시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네. 볼 수 있지, 이제 뭐 그 반대를 강력하게 제어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또 언제 나올지가 좀 관건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50만 공공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예. 이거는 어쨌든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라 할지라도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키고 또 복지적인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일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기대를 좀 정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실제로는 주부라든지 예. 뭐 이런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은 좀 직시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구조 혁신이라기보다는 대증요법에 가까운 긴급 처방이라는 것은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럼에도 이제 그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 보는데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뉴딜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뉴딜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경제 체질의 혁신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예. 거기까지는 조금 더 몇 가지 방안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 특히 개별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뉴딜까지 가는 데는 조금 단계적으로는 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한국판 뉴딜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코로나 뉴딜이라고 표현도 하긴 합니다만, 아까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지원이 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보완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간 산업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의 기둥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7대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 자체는 이제 경제가 더 붕괴를 한다거나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의무까지 같이 부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의 정부 정책에서도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세부 내용에 이익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익을 공유한다는 그 방안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 부분 더 구체화될 부분인데 이제 뭐 이익 균점권이라고도 표현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이 대기업 위주로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게 어떤 부담을 전가한다거나 뭐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기업의 어떤 절제와 그리고 이제 이익을 더 생각보다 많이 공유했을 때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예. 나올 수 있는 대책의 첫 번째가 있을 때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많이 하는 뭐 사회적 공헌 사업이랄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나온 브리핑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의 비상경제 회의에서는 그 추경 얘기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기업에게 역할을 부과하고 또한 입법부에게 역할을 부과했다고 보는 전문가의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자면 이게 한 해에 추경이 3번, 그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고 1969년 이후에 이 3차 추경이 제시된다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추경보다는 추경 때 돈을 더 쓸 것 같았으면 예, 예. 진작부터 제대로 계상을 해서 본 예산을 더 확장 재정을 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긴급 재난 지원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불가피한 추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 추경을 좀 토대로 해서 코로나는 이제 뭐 연말이 지나더라도 예. 완전히 뭐 세계적으로 멋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경제 체질이 세계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다라기보다는 예. 올해 추경까지를 참고해서 예. 내년도 본 예산을 수립할 때에 재정이 너무 크게 비지 않도록 예. 지금 사실 기재부에서 자주 지금까지 봤던 그
행동들이 보면 예. 실제로 거둘 수 있는 세수보다 더 적게 자꾸 추산을 해서 예. 조금 더 축소 재정을 해왔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시 없도록 하는데도 이번 추경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아무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긴급재난지원금 얘기하면서 네.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이제 브리핑이 저희가 예정돼 있어서 이 내용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얘기를 그러면 마지막 좀 하죠. 네, 지금 이게 어떻게 정리될 건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저희가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긴급하게 집행해야 되고 시급성이 생명인데 네. 이렇게 논의하다가 뒤로 밀리면 어떡하느냐 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미 긴급이 아니게 되어 버렸고요. 네. 지난 총선 때 여야가 의견에 좀 접근이랄까요? 이걸 예, 예. 이루는 것 같았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한국이 검진을 통해서 방역 선진국처럼 되어 있었는데 정치의 문제가 다시 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이 기재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도 100% 지원을 공약을 해놓고 예. 홍남기 부총리보다 힘이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야당은 그 100%를 같이 얘기해놓고 총선 패배 이후에 예. 대표도 공백이고 또 정책위의장이 또 반대한다라고 예. 다시 틀어버리는 이런 예.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 문제를 정돈을 하려면 여당 그리고 정부 간의 균열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정돈을 해줄 거냐 빨리 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예. 그리고 기재부한테만 맡길 수가 없는 게 이게 70%한테만 준다 해도 그 선별은 기재부가 하지 않거든요. 일선 부서들이 하는 것인데 예. 70%를 선별하는데 과연 가능할 건지 국세청에서 10분위 통계를 내고 있고 또 현 자료를 이제 2018년 자료를 쓸 거란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 기준을 잡는다 해도 실제로 지급되는 게 70%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줬더니 이게 75%가 될 수도 있고 6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좀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말 그대로 긴급 재난 지원금인데 좀 조속히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나라 밖 상황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항체에 대한 이야기 아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살짝 나왔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항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 7,000명을 검사한 결과 항체를 갖고 있던 사람이 단 3%에 불과를 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역시 비슷한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3%로 나왔습니다. 결국 항체에 의존한 어떤 치료보다는 백신 치료제가 나와야 이 종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항체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보호하고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단 면역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한 50% 이상의 항체가 양성이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하니까 3%라는 거는 그런 집단 면역을 생각하기 조금 어렵다는 것이고 네. 만약에 네덜란드 인구의 한 3%가 걸렸다 하면 지금 환자가 한 52만 명 정도 돼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한 3만 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경하게 지나가면서 잡히지 않는 걸로 보고 있고 또 경하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항체가 그만큼 생기지 않아서 그로 인한 보호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 항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어느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을 조금 완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 집단 면역 잠깐 언급해 주셔가지고요. 네. 그 집단 면역을 택한 나라들이 몇몇 있습니다. 좀 소수에 불과하긴 한데 대표적인 게 스웨덴이고요. 근데 집단 면역은 선생님 이게 그 어떤 전략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방역 전략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집단 면역 방식은 실패한 게 맞는 건가요? 아직 스웨덴의 그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항체 생기는 걸 보면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스웨덴이 집단 면역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15,000명 확진자에 1,700명이 사망을 해서 예. 사실은 11%면 적지 않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서 예. 이런 정책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의료시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 있는 환경이라는 것, 예. 또 재택근무들을
원래 하고 있었다는 점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집단 면역으로 가자 하고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조금 한 1, 2주 좀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시내 수돗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일단 프랑스 당국에서는 이게 마시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습니다만 진짜로 마시지만 않으면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네. 좀 생각하십니까? 이걸 좀 알아보니까 이제 관상용의 거기에 뿌리는 거 하고요. 예. 그러니까 나무에 뿌리는 거 하고 청소를 위해서 쓰는 그런 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예. 예방적으로 거기를 폐쇄했다고 하긴 하는데 음용수 같으면 오히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액이나 아니면은 배설물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통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상피 세포에도 그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위산에서 한번 버텨야 되고 장까지 큰 양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음용수에서 나오는 거가 아주 소량 나온다는 거는 이건 음용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예, 예. 그런 호흡기를 통한 거와는 그 의미가 다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음용수를 먹지만 않으면 괜찮으냐? 그거는 아닌 것이 점막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음용수에서도 나오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게 세수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상황은 예. 청소에 쓰는 것이고 폐쇄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민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